10대 국회의원 가운데 구제된 사람은 얼마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 21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기 도표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대혁, 남재희, 박명근, 장승태, 정성모, 임영덕, 유기정 이상은 전 10대 공화당 의원이죠. 네. 그리고 오세웅, 유한열, 한영수, 고재청, 최문식 이상은 10대 신민당 의원. 그리고 김윤환, 신상초, 이종률, 한기춘 10대 유정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관식 전 국회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신hen학 전 국무총리, 천명기 현 보건사회부 장관 전 신민당 10대 의원, 그리고 이승윤 재무부 장관 전 10대 유정의 의원이고, 최경록 주일대사 전 10대 유정의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10대 의원으로서 구제를 받은 사람, 규제 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모두 21명인데 이 원칙은 현역 입법회의 의원 모두 16명,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 대리, 곧 민관식 전 의장 대리가 되죠. 네. 그리고 현직 강요 2명, 천명기, 이성윤 이렇게 되고, 또 현직 대사, 최경록 대사가 포함이 되고, 신hen학 전 국무총리, 이렇게 해서 현직의 주요 국가적인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이번 대상에서 뺀다 하는 원칙에 따라서 21명이 빠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에 대한 심사 원칙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심사 원칙은 김중서 정치쇄신위원장이 오늘 명단을 발표하면서 밝혔습니다만, 네. 결국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부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네. 심사를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새 시대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가볍게 제외했다. 이제 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본인을 비롯한 저희 정치쇄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새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 질서를 형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방침 아래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받아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자 7,000여 명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다시 각 개인별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그 시대의 비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념과 화학 정신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새 시대 건설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대상자를 가급적 축소하되,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정신에 익어 규제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10대 국회의원이나 정당 간부의 경우 그 정치의 혼란과 부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다른 그 어느 계층보다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궁을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공고된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를 좀 분류를 해주시죠. 네, 당초 정치쇄신위원회가 심사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7,066명이었죠. 네. 그 가운데 10대 의원이 231명으로 3.2%, 그리고 정당 중견 간부가 257명, 그 밖에 보안 처분 대상자와 정치 사회적 지탄자
가 6,578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3.1%나 차지했는데 이 모두 7,066명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5%에 해당하는 811명이 이번 1차 규제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10대 의원으로 이번 규제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을 분류를 하면 공화당이 68명, 네. 신민당, 유정회, 통일당, 무소속 이래서 210명이 됩니다. 네. 다음에 정당 간부에 대한 규제자는 전 공화당 63명, 전 신민당 68명, 전 통일당 98명, 전 통사당 25명. 그래서 254명입니다. 본래 심사 대상은 257명이었는데 불과 3명만 이번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네. 다음에 기타 규제자 이렇게 해서 347명인데 전 당원이 115명, 그리고 전 의원 58명, 그리고 언론인 28명, 교직자 28명, 전 장관 등이 14명. 여기에는 김치열 전 내무부 장관이라든지 구자춘 전 내무부 장관 또는 김정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7명, 전 통일주축국회의 대의원 5명, 무직이나 기타 인사가 92명, 이렇게 해서 347명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공고된 사람들은 언제까지 정치 활동이 금지가 됩니까? 네, 법에 따라서는 오는 88년 6월 30일까지 정치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러나 오늘 공고된 사람 가운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9일까지 적격 심판 청구를 하면 네. 오는 12월 5일까지 적격 여부 심판을 하도록 해서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2차 명단이 누락자 경우는 오는 15일에 발표가 됩니다. 다만 일부가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정치활동 규제 명단 발표를 계기로 해서 구정치 시대는 명실상부하게 막을 내리고 이제 새 정치 질서를 위한 새 정치 질서의 등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고된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를 이청수 기자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오늘 밤 외교국방위원회가 당면한 불황 등을 감안을 해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30억 2,500만 원을 삭감해서 통과시키는 등 운영, 법사, 내무위원회 등 4개 상위위원회가 소관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내일까지 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또 내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3,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어제 오후 이미 입법회의에 제출한 7조 5,371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에다가 3,100억 원을 추가해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한 3,100억 원의 지출 항목은 쌀 농사가 잘못된 농가에다가 피해를 보상해주고 취로 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모두 합쳐서 1,500억 원, 그리고 공공투자 사업 등의 600억 원, 그리고 한국 중공업 출자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다. 오늘 오후 코리아나 호텔과 신문회관에서 각각 임시 총회를 열고 언론의 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해서 민주 언론 창달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와 신문협회는 이 결의문에서 이제 새 시대의 문턱에서 산업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바탕으로 스스로 언론의 구조와 문제점을 정면에 투시하고 자기 혁신의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할 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의 결의문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언론은 한말 개화기 이래 80여 년 근대 언론사를 통해서 숱한 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족문화의 향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자부한다. 이제 새 시대의 문턱에서 산업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바탕으로 스스로 언론의 구조와 문제점을 정면에서 투시하고 자기 혁신의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우리는 겸허한 자성을 통해 오늘의 언론이 해야 할 바를 실천함으로써 빛나는 우리 언론의 전통을 내일에 이어가고자 한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정의가 지배하는 제5공화국의 출범을 예비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언론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바로잡고 실천하는 양식을 실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같이 자세를 가다듬는 결단이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고 복지의 터전을 이룩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선도의 역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요망이 무엇인가를 통찰해서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언론의 길을 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한국방송협회 회원 일동은 우리 언론이 지난날의 잔재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익을 우선시키는 근대적 공론기관으로서의 체제와 태세를 갖추도록 자기 혁신을 스스로 단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 앞에 전령한다. 1. 언론은 나라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회의 공기로서 민족 성원의 번영과 국가의 성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언론의 공익성에 명백히 배치되는 언론 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해 민주 언론 창달, 국민 언론 흥룡의 바탕을 굳건히 한다. 1. 우리나라에는 구미 각국과 비교해도 많은 방송, 신문, 통신사가 난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서 언론이 각계 국민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쳐왔고 사회적 적폐 또한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며 근대적 공론기관으로서의 언론 기업의 발전과 체질 강화를 기한다. 1. 언론의 막중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비추어서 언론기관의 과점화는 공익에 배치되므로 어느 개인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법인이 방송과 신문을 함께 소유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조성을 저해하는 언론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1. 오늘날 온 국민은 항시 전파의 물결 속에 살고 있다.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지배하는 방송의 공영화와 공익성의 확보야말로 시대적 여망이며 또한 세계적 추세이다. 현하 형평을 잃은 상업 텔레비전의 분포와 상혼 위주의 방송 구조를 탈피해서 건전한 국민의식의 함양 개발을 향도하는 공공의 방송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1. 방송, 신문, 통신 등 각사가 서울과 지방에 저마다 주재기자를 두고 있는 전근대적인 취재 방식을 개선, 언론 비위와 품위 손상의 소지를 과감히 일소한다. 방송, 중앙지와 지방지가 각각 지방과 서울에 두고 있는 주재기자를 철수하여 구미 각국의 예와 같이 통상적인 역외 뉴스는 통신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1. 기존 통신사와 우리 방송신문협회 회원 전원이 참여해서 국내외 취재와 뉴스 공급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영향력 있는 새로운 통신을 조속한 시일 안에 설립한다. 1. 언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언론인의 직업 전문 교육을 제도화해서 자질과 전문성을 높인다. 1. 민족 독립, 민족 자주의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자임해온 한국 언론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민족 성원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 보호하기 위해서 윤리 심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 이상은 결의문 전문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내년 1월부터 신문 지면을 증면해서 산업사회의 정보 수요에 대응한다는 결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주간지로 바꿀 의사 표명, 통신의 경우 합동 동양통신과 시사경제산업통신 등은 문화방송은 21개 MBC계 지방방송회사의 주식 51%를 소유주로부터 양수, 이들 지방방송망을 계열화하도록 각사와 협의. 둘째, 신문. 경향신문은 신할보사 측과 통합을 협의 중. 같은 지역에 2개 이상 신문이 병립하고 있는 경우는 경향이 취약한 지방신문사 간에도 통합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임. 서울신문은 조간지로 지원하는 의향 표명. 셋째, 통신. 합동 동양통신과 시사, 경제, 산업통신은 영향력이 큰 민영통신의 설립을 추진할 방침. 이상은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의 제도적 개혁 방안이었습니다. 추진 내용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언론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광재 교수는 언론기관의 통폐합이 자칫 정부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경영인이 기자의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대기자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사 하나하나가 권위 있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그동안 언론기관이 난립해 불필요한 경쟁을 해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특정 기업이 신문, 방송, TV까지 갖고 있으면서 기업의 방패막이로 사용한다는 비난도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건익 변호사는
언론기업이 상호 경쟁을 통해 언론 문화를 창달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언론기업의 난립이 국가 발전에 꼭 긍정적으로만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관계 당사자들에게는 고통과 시련이 따르겠지만 이번 조치가 언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비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우리 언론위원들은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국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번 통폐합으로 언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인 26살 정영훈 씨는 지금까지 소문으로 나돌던 이야기가 눈앞에 실현되고 보니 놀랍다고 말하고 언론 위축이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부 수사당국은 불교계의 부조리 비리 행위와 관련해서 승려 10명과 일반인 8명 등 모두 1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계엄사 수사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불교 정화에 나서서 그동안 비리 승려와 관련 민간인 55명과 참고인 98명 등 153명을 연행 또는 소환해서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교 정화 중흥회의에 자율 정화에 맡겨서 승직 박탈이나 종직을 사퇴토록 했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은 중단에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55명 가운데 5명은 범죄 혐의가 없어서 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 연행한 관련자는 조계종 조계사파와 개운사파 그리고 중도파 기타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들을 내용별로 보면은 부정축제 비리자 22명, 폭력배 21명, 배후 조정 및 브로커 11명, 관련 공무원 1명 등이며 참고인은 98명입니다. 계엄당국이 밝힌 비리의 유형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권을 주기 위한 파벌 암투와 폭력에 의한 총무원 사찰 강점 그리고 위력과 위세를 이용한 갈취 행위를 보면은 장안사 주지 이모는 18회에 걸쳐서 전국 사찰을 돌면서 승려들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60만 원을 갈취했으며 보문사 주지 정모, 조계종 총무부장 김모, 신흥사 주지 임모 등은 폭력 승려 단체들을 만들거나 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음은 음주와 사음 등 퇴폐 행위입니다. 보문사 주지 정모는 첩과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인기 연예인과 모델, 합창단원, 다방 레이지, 호스테스, 접대부 등과 호텔을 전전하면서 통정한 후에 수십만 원씩 금품을 주거나 여신도와 통정해서 아파트 한 동을 받기도 했으며 이 밖에 부름출판사 대표 이모, 범어사 재무, 최모는 퇴폐적인 서적을 젖을 출판하거나 요정 접대부와 통정,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사찰 주지 임명을 둘러싼 금품 수수 행위입니다. 서남사 주지 김모는 전 주지 이모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주지직을 샀으며 관음사 주지 최모는 말사 주지 임명을 싸고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사찰을 생활 터전으로 삼아서 승려 생활을 치부수단화하고 사찰 재산을 착복 이용한 행위입니다. 부산 대각사 주지 김모는 6만여 명의 시인으로부터 받은 시조금을 기반으로 화정교원과 대각사 등 5개 개인 사찰, 불교 신문사에 투자하거나 현금 등으로 177억 9,800만 원을 축제했고 도선사 주지 이모는 시주금과 공금을 이용해서 환속 후의 생활 대책을 위해서 개인 사찰을 세우고 회사를 설립하고 요정을 운영하는 등 17억 5천여만 원을 축제했습니다. 이 밖에 대흥사 주지 정모와 대각사 주지 김모, 룬비니 개발비 부회장 김모, 세계불교도 우의회 안모 등도 공금 이용과 불상사유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끝으로 각종 불사를 둘러싼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은 부산 대각사 주지 김모는 태종대 삼형대사상 건립비로 모은 돈 200만 원을 착복했고 도선사 주지 이모는 서울시청과 결탁해서 우이동 하천부지 복개공사 이권을 얻어 6억 상당의 교통광장을 건립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치부와 유용 내용을 일별해보면은 사유화한 사찰과 개인주택, 영업시설 등 부동산이 모두 197억 5,870만 원 상당, 현금, 귀금속, 승용차 등 동산이 모두 3억 원 상당으로 동부동산 합계 200억 6천만 원을 축제하고 4억 6천만 원 이상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관련 공무원으로 한 모는 종단 분규를 싸고
승려들로부터 27회에 걸쳐서 531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워싱턴에서 동양통신입니다. 레이건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 혹은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알렉산더 헤이그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군 사령관은 미 해군력이나 공군력보다는 지상군의 한국 주둔만이 한국 안보와 미국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그 장군은 어제 존 하인츠 공화당 출신 상원 의원이 미 상원 부속 건물에서 주최한 미국의 대내외 안보 정책에 관한 의회 세미나에서 미국은 해군과 공군력 증강보다는 미 지상군을 한국에 유지시킴으로써 한국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미국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이그 장군은 30년 전 한국을 미국 전초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 북괴 남침을 유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맨방에 대해서 적의 또 다른 도발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공약이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7년경 카터 행정부에 의해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워싱턴의 많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한국과 극동지역 해군과 공군력 증강으로 한국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헤이그 장군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의 안정과 군사력 균형에 대한 레이건 새 행정부의 확고한 공약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 활주로에 정확히 내리지 못한 바람에 구르던 바퀴가 부러지면서 동체 착륙을 하다 일어났습니다. 김포공항 당국은 이번 사고로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여객기의 이착륙을 취소했으며 활주로 청소가 끝나는 내일은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박입니다. 지금 황호영 기자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낀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던 대한항공 소속 747 전보 여객기가 진입로를 잘못 잡아가지고 들어오다가 기체에 불이 붙는 바람에 승객 가운데 212명은 가까스로 기체를 뛰쳐나와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마는 14명이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은 그런 참사를 빚은 것입니다. 오늘 TBC 석가는 오늘 아침 있었던 이와 같은 여객기 참사의 그 현장 그리고 사고 원인, 앞으로의 대책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당의 창당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뒤떨어졌던 읍면에 대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에 대한 예비 소집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KBS 임시 취재팀이 오늘 사고 현장에 달려가서 생생하게 찍은 그 필름을 보면서 사고 현장의 비참한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화면이 보잉 747 칼 전보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행기는 오늘 오전 7시 25분쯤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기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공항 상공에는 시계 400여 미터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륙은 가능하지만 착륙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기상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206명과 승무원 20여 명 등 모두 22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주저앉은 엔진 모습입니다. 불이 나자 공항 소방차 2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소방차 30여 대가 긴급 지원에 나서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10여 분 후인 7시 40분쯤부터 불길을 피해서 3개의 비상 탈출구를 통해서 에스케이프 슬라이더, 즉 우리말로 긴급 대피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높이 15m의 기체에서 밑으로 그대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계속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무장관 나와. 8시 40분쯤 서정화 내무부 장관과 유홍수 치안본부장 그리고 박종관 서울시 경찰국장 등이 현장에 나와서 진화와 구조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32년 민간 항공 사상
첫 대형 항공 창사로 사고에 비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를 극소화시켰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내에서의 응급처치 그리고 소방당국의 빠른 진화 또 신속한 구조작업 등이 한데 뭉쳐진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기장 양창모 씨와 부기장 문상진 씨 등 조종실에 있던 승무원 3명은 승객들이 탈출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가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비행기 객석에 타고 있던 B번 조종사 김호준 씨에 따르면 사고 이후 여객기가 불길에 쌓였을 때 조종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양창모 씨 등 조종실 근무자들에게 빨리 탈출할 것을 권유했지만은 양 기장 등 3명은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라고 하면서 끝까지 조종실에 남아있다가 그만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기체를 태우던 불길은 1시간쯤 뒤인 8시 40분쯤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대의 진화 작업이 펼치고 있습니다만 불길이 거의 잡히기 시작한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고 파이널 내려오면서 비행기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이제 쿵 하고 소리가 나니까 뭐 그 안에서는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살려달라 그러고 뭐 네. 죽느니 사느니 막 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는 동체가 이제 끌려가는 거죠. 예. 끌려가면서 이제 천정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길도 솟았습니까? 아니, 그때는 불길 안 솟고 날개 쪽에 좌측 날개 쪽에서 그러니까 날개 엔진이 닿는지 가스 탱크가 닿는지 하여튼에 그 불꽃이 이제 그라인더에서 튀기는 불꽃이 이제 튀어나왔죠. 끌려가니까. 예. 그 당시 내부에 있던 승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에 있던 승객들은 뭐 이제 소리 지르고 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비행기 가고 있는데도 나가려고도 막 그러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저는 비행기 완전히 쓴 다음에 깜깜해서 앞에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쪽 방향이 문이 그쪽 방향이다 하는 걸 알고 이제 막 앞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꽉 차서 안 보였어요. 한 10cm도 안 보이는 상태인데 옷으로 이제 코를 막고 이래가지고 나왔지. 飞机一跳一跳，那上面的东西通通的掉下来。这个时候我就这个样。I'm very very hurt. This is hurt, and here, and here. Here, hold the arm. Look here. It's hurt. And then it hit again, and I saw the engine on the right side fall off, and then I saw another engine fall, twist and fall, and everything was down on the floor, everything had dropped out of the ceiling, and when the plane came to a stop, I saw smoke and some fire coming in the window, and we ran forward, and there was so much trash in the floor that people had bought liquor and everything. It was like crawling over trash. And 문제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포공항 비행기 사고는 기상 조건을 무시한 무리한 착륙과 기체 고장 그리고 조종사의 착륙 기술 미숙 등이 복합돼 일어난 것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 조종사와 간제탑 간의 교신 내용과 승객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기체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심하게 흔들리면서 오른쪽 날개에 붙은 네 번째 엔진이 활주로에 부딪혀 떨어져 나가면서 일어난 것이 확실하므로 사고 원인이 정상 착륙이 아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 관계자들은 활주로에 깔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착륙 지시를 내린 관제탑의 착륙 유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계가 1200m를 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착륙할 수 있는 전천후 벽에 낀 보잉 747기가 안개 때문에 활주로를 찾지 못한 점으로 보면 비행기 자체 내의 결함도 사고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오늘 사고는 비행기가 착륙 지점에 들어오기 전
뒷바퀴가 떨어져 나가면서 균형을 잃어 동체 뒷부분이 활주로 끝턱에 부딪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전보기의 경우 컴퓨터에 의한 유도장치로 착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사고가 유도장치에 이상이 생겼거나 유도장치대로 운항을 하지 못한 조종 미스가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기가 땅에 내리기 전 지상의 어떤 물체와 충돌했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기어가 파손된 상태에서 기체가 착륙된 것인지 아니면 기장의 실수로 착륙 지점을 찾지 못해 활주로를 벗어난 지점에 내려서 사고가 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보기의 경우 착륙할 때 메인 기어 즉 뒷바퀴부터 먼저 내린 다음 앞바퀴가 땅에 닿게 되는데 오늘 사고는 앞바퀴와는 관계없이 뒷바퀴가 먼저 파손됐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착륙 직전 공항 간제탑과 기장의 무전 교신 녹음 테이프를 받아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또 비행의 안전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항 스케줄에 따라서 항공기를 마구 운항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끝나야 밝혀지겠지만은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구조반과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에는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돼서 뒷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김두석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나오세요. 네, 김포공항입니다. KBS 중계처는 지금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있는 김포공항 세청사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이곳 김포공항에는 지금 무거운 밤의 장막이 들이운 채 지금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활주로에는 사고를 낸 전복의 잔해를 끌어내는 철야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처리 작업이 모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내일부터는 김포공항이 정상을 되찾아서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세청사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에는 교통부와 대한항공 측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나와서 심통한 표정으로 사고 수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김병훈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복구반과 사고조사반, 경비반, 보도반 등 5개 반으로 나누어서 사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됐던 김포공항은 이 시간 현재 텅텅 비어있으며 간간히 보도진들의 모습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사고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종사의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비행기의 기계 작동이 잘못됐는지 또는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교신에 이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밀 판독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자동 녹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판독이 된 후 며칠 후에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고대책본부에서는 교통부와 대한항공 그리고 보험회사 간의 구체적인 보상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데 내일쯤에는 그 윤곽이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국적과 신원도 아직 비행기가 출발한 미국 현지에서의 조사 결과와 사고 현지와의 대조 작업이 끝난 후에야 명확한 신원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 오늘 오후 7시에 김병훈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녹화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희생자들은 12구의 시체가 확인됐습니다. 12구의 시체 중 6구는 승무원, 6구는 승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종합 처리할 사항이 되게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본부에서 처리할 사항과 저희들은 현재 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여기 현장에서 잔해 처리하는 작업 이런 것을 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내 사고에 대한 그 리딩이 정확히 파악이 되면은 그 사고 원인 규명이 과학적으로 나올 텐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네. 조사반이 구성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잔해는 밖으로 다 끌어냈습니까?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안으로는 작업이 다 끝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번 질문해 주시죠. 그 당시 말이죠. 착륙 시에 오늘과 같은 시계 100m의 가시거리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시계 착륙이 가능했다 그럽니다. 내가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장이 과연 계획이 착륙하고 너무 계획이 착륙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이 같은 사고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말이죠. 글쎄 그거야 추측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러 참고인의 증인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오늘 사고가 난 칼기는 모두 3억 5천만 달러의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 관계와 비행기의 특징, 그리고 국내에서 있었던 주요 항공기 사고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보험회사에 전소된 항공기 동체 보험으로 5천만 달러, 배상 책임 보험으로 3억 달러를 각각 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사에 따르면 모두 타버린 대한항공사 기체 보험으로 동양화재 등 국내 13개 회사에 132만 5천만 달러를, 그리고 영국 로이드 마케트 등 6개 해외 보험 회사에 4,867만 달러 등 모두 5천만 달러를 동체 보험으로 들고 있으며, 배상 책임 보험으로 국내 3개 보험회사에 795만 달러, 해외 6개 보험회사에 2억 9,205만 달러 등 모두 3억 달러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국내외 관계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피해 보상비로 동체보험 5천만 달러 전액을 보상받고, 그 대신 사망자에 대해서는 2만 달러씩,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2만 달러 범위 내에서 상해 정도에 따라 각각 보상을 해주게 되며, 화물은 킬로그램당 20달러씩 손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게 됩니다. 한편 김포공항 당국은 여객기 폭발 사고로 오늘 떠날 예정있던 모든 비행기의 출발을 24시간 지연시킨다고 말하고, 사고 비행기의 장애물 제거와 활주로 보수가 완전히 끝나면 내일 중으로 이착륙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7시 이후부터 김포공항이 전면 폐쇄되자 국제선 여객기와 화물기 등이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려서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착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비행기의 재원과 특징입니다. 오늘 사고를 낸 보잉 747기는 전보기로 불리는 초대형 후화 여객기로 대한항공이 지난해 4월 11일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길이가 70.5m, 폭이 59.6m, 높이는 19.3m이며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비행시간은 11시간으로 순항 속도는 시간당 930km입니다. 제트 엔진 4기가 달려있고 기내가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조종사실과 12석의 1등실이 2층에 있습니다. 비행기의 비상 탈출구는 한쪽에 4개씩 8개가 있으며 한 대당 가격은 350억 원입니다. 402석까지 배치할 수 있는 보잉 747기는 DC-10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좌석수를 가져 대량 수송 시대에 맞는 경제성 때문에 세계 각 항공사가 앞을 이 전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0년 초에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한 이 비행기는 이륙거리의 단축, 편안한 탑승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있었던 항공기의 주요 사고 일지입니다. 먼저 76년 8월 2일에는 화물 전용기인 보잉 707기가 이란에서 추락해서 5명이 사망했고, 77년 9월 13일에는 보잉 707기가 김해를 출발해 김포공항에 오던 중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1시간 20분 뒤에 동체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지향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정당법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정당을 통해서 고루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의 창당 요건, 또
그 존속 요건을 완화를 하고 네. 정당 가입의 문호를 크게 넓힌 것을 특집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창당 요건이 크게 완화가 됐더니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창당 준비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종전에 30명에서 네. 20명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또 한 개 지구당, 그러니까 일개 정당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그 법정 지구당은 총 선거구 수의 종전에는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만은 개정안에는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또 한 개 지구당이 가져야 할 법정 당원 수도 종전에는 50명 이상이었습니다만은 개정안은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가입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또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기업체 임직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그 정당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일부 교원을 제외한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교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학 교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계 그 지식인들이 정당에 자유로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당이 일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산 조항입니다. 종전에는 그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서 3개 시도 이상의 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강화를 해서 5개 시도 이상에 분산되도록 했고, 또 그것도 한 개 시도에 있는 지구당 수가 그 정당의 총 지구당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 지역에 지구당들이 몰려 있는 것을 막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90여일 만에 국회에서 풀려난 대왕 6.75 선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만은 여기서 그 선원들은 불평 불만자들을 보섭을 하고 또 데모를 선동하고 지식인들에게 불온 책자를 전달하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석방된 것이 아니고 대남 전략에 이용하려고 선원들을 석방한 것이 폭로가 됐습니다. 네, 그들의 속셈은 뻔합니다. 정치 활동의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역사는 우리가 선택하고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교부는 학원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연세대학교에 결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상은 오늘 주요 뉴스. 부는 오늘 개헌포고 제15호를 내고 내일 새벽 0시부터 정당 창설 목적과 정당 기구 운영으로 위한 옥내 집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명의로 된 개헌포고 제15호에서 개헌포고 제10호 2항 가호에 의한 정치활동 중지 조치 가운데 정당 창설 목적과 정당 기구 운영으로 위한 옥내 집회는 내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체 시위와 정당 목적이 아닌 정치적 집회는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활동 중지 해제, 새로운 정치질서 확립을 위해 개헌포고 제10호 제2항 가호에 의한 정치활동 중지 조치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80년 11월 22일부로 이를 허용한다. 1. 정당 창설 목적으로 위한 옥내 집회. 2. 정당기구 운영으로 위한 옥내 집회. 단 일체 시위와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 18일 새벽 1시를 기해서 개헌포고 제10호를 통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와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로써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실시 이후 금지됐던 정치활동이 문제가 내일부터 해제됨에 따라서 그동안 타동되어온 신당 창당 작업 등 정치활동이 활성화되고 늦어도 이달 말을 전후해서 새로운 정당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은 현 정치주도 세력이 이끄는 신여당과 정치활동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10대 의원들이 중심이 될 친여당과 중도야당 그리고 혁신정당 등 4, 5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치주도 세력이 이끄는 신여당은 늦어도 12월 초에 발기인 모임을 가진 뒤에 곧바로 신당 발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 아래 현재 발기인 선정과 정강정책의 작성,
조직 확대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여 신당과 중도 야당의 경우 현 입법회의 의원과 규제 대상에서 풀려날 일부 구정치인 등이 주동이 돼서 신여당의 창당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 창당 작업에 앞서 정치쇄신위원회는 정치활동 규제자들에 대한 적격 판정 심사에 박차를 가해서 늦어도 내주 안에 심사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정치활동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소식통은 국민화합과 새시대 동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재심 청구자 가운데 10대 의원, 구정당의 간부 등 상당수가 규제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가부 입법회의는 정치활동의 전제가 될 정당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 이어서 늦어도 내주 중에 정치자금 조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정계 개편을 위한 1단계 기초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입법회의는 이어서 12월 초에 대통령 선거 최근 학원 소요가 사태가 있었던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안세희 총장, 박기혁 교학 담당 부총장, 주동 학생이 소속한 대학장인 이철군 물리대학장, 그리고 이믹순 상경대학과 해당 지도 교수의 문책을 요구하고 앞으로 소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사 관리와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문교부는 이 계고장에서 학교 당국이 오는 27일까지 소요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동 학생이 속한 학과에 81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시킬 것이라고 계고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소수 학생이 지난 18일 불순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고 100여 명의 학생이 시위를 시도하였는데 문교부는 연세대학교의 교육 질서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를 하려는 다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 최대의 정치 재판인 4인방과 인표 추종자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인공위성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북경시의 한 특별법정에서 개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에는 35명의 법관과 880명의 특별방청객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재판은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중공 최고인민법원장 강화의 개정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수석검찰관인 최고인민검찰장 황화청이 이들에 대한 48개 제목의 총 2만 장의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한편 북경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 10명의 피고인들이 틀림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가운데 일부에게는 총사령이 선고될 것이며 재판은 연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로 창간된 신화일보는 오늘까지 4,806호의 지령을 내면서 언론 창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60년 8월 1일자로 창간된 서울경제신문은 창업주인 고 장기영 씨에 의해 한국일보의 자매지로 출발했는데 오늘로서 6,390호의 지령을 끝으로 한국일보에 흡수됐습니다. 이 밖에 내외 경제신문, 경제통신, 시사통신, 산업통신 등도 오늘 모두 종간했습니다. 또 국제신문, 영남일보, 경남일보 등 3개 지방신문도 오늘 신문을 끝으로 모두 종간됐습니다. 27년은 한결같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왔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남은 5분이 너무 야속합니다. 10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 10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껴주시던 동양방송은 사라져도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오래 동양방송의 기억을 소중히 묻어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TBC 동양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방송이었던 TBC 동양방송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느님의 가호가 항상 TBC 가족이셨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빌면서 물러갑니다.
저도 이제 헤드폰을 벗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든 제7 스튜디오를, 아니 동양방송을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제 동양방송은 3분입니다. 끝으로 동양방송의 호출보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39kHz HLKC 동양방송입니다. 오늘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상천 전 서울시장이 제24회 하계올림픽 대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8년 하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신청한 곳은 한국의 서울을 비롯해서 일본의 나고야시와 호주의 멜버른 등 5개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최지 결정은 오는 8월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일본 요코하마 주재 한국 총영사관 군의 날이 돼서 영산물을 마비시킨 데 대해서 이보형 총영사를 통해서 일본 당국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주동자 색출과 의법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외무부는 오늘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측의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지켜본 후 일본 측의 태도가 미흡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일본 외무성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교육하는 대로 기존 한일 관계를 재검토해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란 연대연락회의가 어제 우리 총영사관에 난입한 것은 일본 내 반환단체인 한민통의 사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으며, 김대중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서 일본 내 반환단체들이 극렬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21일 스즈키 발언 이후 일본 총평의 한국 상품 하역 거부, 이또 외상의 N차관 단절 발언 등 일본 조야의 내정 간섭적 태도는 식민주의적 군성을 나타낸 것이며,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가 김대중 재판에 대한 스즈키 수상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자는 이란 연대연락회의는 평론가인 아오치 싱이 회장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극렬한 반환단체이며, 74년 10월 김대중 사건과 관련해서 주일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벌였으며, 75년 7월에 미야자와 외상의 방한 반대 집회, 같은 해 9월 한일 정기 강요 회담 반대 집회,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한일 조약 체결 10년 말소 집회를 벌이는 등 반환운동을 주도해온 단체로서 일본 내에서도 가장 극렬한 좌익단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무부는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과 요코하마 총영사관 등 10개 일본 내 한국 공관과 전 재외 공관에게 비상 근무령을 내렸습니다. 방송공사가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진행할 방침이고, 또 민주한국당도 국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의 총 주식 가운데 65%를 한국 방송공사가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완전한 방송의 공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의 담화를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특수공익법인인 한국방송공사가 TBC, DBS, 서해방송, 전일방송, 한국 FM방송을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 문화방송의 주식 65%를 흡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구라파 등 세계 각국과 같이 공영방송의 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파는 공공의 것이며 각계각층 국민의 의식과 정서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전파 매체가 특정한 이익이나
집단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명제 아래 방송의 공용화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칼라 방송은 현재 시험 중에 있는 KBS 텔레비전 제1채널 이외에도 칼라 방송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전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걸쳐 칼라 시험 방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해서 반공법 위반 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시인 김지하 씨와 전 국회의원 박종태 씨를 비롯한 명동 YWCA 위장 결혼 사건 관련자 5명, 그리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유인호 씨 등 8명을 형집행 정지로 석방을 했습니다. 오탁근 법무부 장관의 석방이 조금한 담화를 들으신 뒤에 석방자들의 이름과 석방 배경 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날의 일시적인 죄가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가 정선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관영의 정신으로 폭넓게 허용하여 새시대 민주복지 국가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용공적 운동이나 그 밖에 국가 민족에 안위에 관계되는 헌법회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적 기본 질서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엄단해 나갈 것이지만 과거의 일시적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시대 새 역사 창조에 동참을 기약하는 사람에게는 폭넓게 참여의 문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석방된 사람과 최종 확정됐던 형기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 39살 김지하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 전 국회의원 60살 박종태 개헌법 위반 징역 1년 6월, 동아투위 39살 임채정 개헌법 위반 징역 1년 6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26살 이상익 개헌법 위반 징역 1년 6월, 기독청년협의회 간사 27살 권진관 개헌법 위반 징역 1년 6월, 기독학생 총연맹 간사 32살 박종렬 개헌법 위반 징역 1년 6월, 기독교교회협의회 청년 간사 31살 송진섭 개헌법 위반 징역 1년 6월, 그리고 전 중앙대 교수 54살 유인호 개헌법 위반 징역 1년 6월 등입니다. 시인 김지하 씨는 지난 74년 4월 29일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된 뒤 그해 7월 9일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 선고, 관할관의 무기징역 확인, 그리고 78년 12월 27일 징역 20년 감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지하 시인을 석방한 것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 그리고 지학순 주교와 모윤숙 씨 등 문단의 희망을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간섭과 이 지역의 자유로운 통행보장, 핵무기 배치 금지, 군사기지 설치 금지,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인정 등 5개 항의 안보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레즈네프는 이 연설에서 이 지역으로부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력들이 이 지역의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약소 국가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련이 이 지역의 석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구실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즈네프는 또 페르시아만 안보조약 해결 제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중공, 일본 등 페르시아만 지역과 이해관계가 얽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이 조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즈네프의 이 제안은 우선 미국인 인질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응징 조치로 고려하고 있는 해상 봉쇄 조치 등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업소보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폴란드 침공설이 간단없이 나두는 가운데 에드먼드 머스키 미 국무장관이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서방 측도 만만치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자유노조도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키 미 국무장관은 소련이 폴란드를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나토도 무력 사용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머스키 장관은 어제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폴란드는 나토 영토에서 3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나토는 회원국의 영토 방위를 위해 창설된 기구라고 전제하고 나토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소련의 폴란드 침공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하고 나토 동맹국들은 방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연 3%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국방상회의가 폐막된 뒤 발표된 커뮤니케는 폴란드에 대한 어떤 군사적 개입도 동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강요회의도 소련에 대한 경제 외교적 비상조치에 대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폴란드 자유노조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폴란드를 경제적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정부 당국의 비난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과 탄압 중지야말로 당국과 사회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련군의 폴란드 침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의 이 같은 성명 발표로 공산당 지도층과 노조 간의 대결은 재현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련군의 폴란드 침공 징후는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만 서구라파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소련이 쉽게 폴란드 침공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해서 모두 석방이 될 것이라고 베이루트에서 발행되는 신이란 좌익계 신문 아사피르지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AP 합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은 정통한 이란 소식통의 말을 빌어서 이란 측이 이미 미국과 인질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를 끝냈으며 인질들은 오는 25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 측이 제시한 4개항의 조건들 가운데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팔레비 전 이란 왕의 재산 환원 문제에 대해서 이란 측이 즉각 반환 요구를 처리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재산을 미국 은행들에게 동결시켜 놓는다는 선에서 서로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In a crisis, how Polish soldiers would respond if ordered to quell worker disturbances or if ordered to accept the Soviet invasion. There are 317,000 men in Poland's armed forces. They are highly nationalistic and at least some might try to resist. John McKenzie, ABC News, Warsaw. Eastern Time, Sunday, wherever you are. There will be no funeral. A suicide watch, meanwhile, is in effect for the man accused of killing Lenin, Mark David Chapman. The 25-year-old suspect is undergoing psychiatric examination in New York City. And the New York Daily News quotes Chapman as saying it was his bad side that made him pull the trigger. A prison source said Chapman indicated that his bad side just takes over at times. Chapman's arraignment yesterday is covered in this report by ABC's Lynn Shear. At criminal court in Manhattan on a charge of second-degree murder. The 5'9" heavy-set defendant appeared in the courtroom under unusually tight security.
District Attorney Kim Hogrefe charged that Chapman, who had 12 prior arrests dating back to 1972, had come to New York from Hawaii with some $2,000 in cash, specifically to stalk and kill the former Beatle. He called it the premeditated execution of John Lennon. Chapman's court-appointed lawyer requested an immediate psychiatric exam. Judge Martin Rettinger agreed, ordering Chapman sent to Bellevue Hospital and kept under suicide watch, but held without bail. Chapman's lawyer admitted to reporters that his client had shot Lennon last night. The musician and his wife were returning from a recording session to their apartment at the Dakota, a celebrated luxury building on Manhattan's Upper West Side. As they stepped out of their limousine, Chapman, who is said to have been standing in the shadow, is said to have called out, "Mr. Lennon." Then witnesses say Chapman assumed the combat position and emptied his .38 revolver. 4 bullets hit Lennon. Bleeding profusely, the former Beatle made it up a set of stairs, said, "I'm shot," then was carried off to a police car. Moments later, he was pronounced dead on arrival at Roosevelt Hospital. The violent outburst stunned not only rock music fans, but residents of his last home, Honolulu, where Chapman, now 25, was described as personable and well-liked by his former boss at a local hospital. But this is also the city where he bought the .38 revolver, 4 days after he left his last job as a security officer at an apartment building and signed out with the name John Lennon. One of Chapman's high school classmates in Decatur, Georgia, called him a very nice person, not a freak, and also pointed out that he'd gotten very religious. He got into the Jesus movement, really, I guess is what it was. His mannerisms were softer, more subdued. And in New York, 2 devoted Lennon fans who have spent much of the last 4 years quietly idolizing him and occasionally photographing him actually met Chapman earlier this week on one of their regular vigils outside Lennon's apartment house. That report from Lynn Shear of ABC. In Europe, where it all began, John Lennon was remembered by those who knew him best. The reaction is reported by ITN correspondents John Underwood and John Lawrence. Liverpool's once famous Cavern Club, now demolished to make way for a car park, there were no mourners. Sightseers passed by in numbers that were greater than usual, but the real John Lennon fans were across the road in the Grapes, the pub where the Beatles used to drink in the heady days of the early 60s. The news of John Lennon's death was broken to Merseyside by the local radio station, Radio City, and since early this morning they've been playing a succession of Lennon hits. This is John Lawrence in London. Another of John Lennon's former partners, Paul McCartney, spent the day at an Oxford Street studio saying, "Work is the best tonic." Police were standing by, along with reporters, as McCartney finished. What was your reaction to the death of John Lennon? I was very shocked, you know. It's terrible news. What were you recording today? I was just listening to some stuff, you know. I just didn't want to sit at home. Why? Oh, God, I didn't feel like it. What time did you hear the news? This morning sometime. Very early? Yeah. Go now, yeah? Drag, isn't it? Okay, cheers. Bye-bye. Hello, guys. The survivor of the most successful songwriting team in history also said, John will be remembered for his unique contribution to art, music, and world peace. Another former Beatle, George Harrison, was said to be in a state of shock at his secluded mansion in the English countryside. In London, as in record stores all over Europe, copies of Lennon's latest recording were in heavy demand. All over the world today, newspapers and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gave special, sustained coverage to Lennon's death. From Madrid to Moscow, the murder was condemned, and with it, by implication, American society. London's New Standard editorialized, Lennon's meaningless murder is increasingly typical of New York and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where the freedom to carry guns has brought forth monsters. 를 받게 됩니다. 또 현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받고 있는 학생 군사 훈련을 일반 대학은 1학년과 2학년에서 받고 전문 대학은 1학년 때만 받도록 했으며 교육 시간도 현재는 일반 대학이 연간 120시간, 전문 대학이 1, 2학년 합쳐 96시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다 같이 연간 64시간으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대학생의 입영 교육은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1학년 학생은 다 같이 6일간 병영 집체 훈련을 실시하고 2학년 학생은 6일간 전방 부대에서 훈련 또는 경계 근무를 서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대학 학력자는 3월종까지 입영하게 돼 있는 현행 장정 선병 기준을 고쳐 대학 3월종자는 입영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충력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방위병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경미한 사고자에 대해서도 군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전과자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방위병에 대해서도 현역병과 동등하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고도 군법 회의에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개선돼 전과자가 줄어지고 군 지휘권도 확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생기가 곤란한 사람이 징병 신체 검사에서 무종 판정을 받을 때는 다시 징병 검사를 받지 않고 보충력에 편입시키도록 했고,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자 본인만 영주권을 얻으면 병역을 면제시켜 줬으나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을 경우에 한해서 병역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병역 도피를 방지했습니다.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에 빨리 가기를 희망하는 17살에서 19살까지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서 입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육군과 해군의 복무기간을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 33개월의 복무기간을 해야 제대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30개월로 3개월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82년부터 이것은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1개월씩 단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입대자의 경우에는 30개월만 복무하면은 단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군사 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 일반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27개월만 복무를 하면은 제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28개월 반만 복무하면 제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우에는 만 8살이 돼야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17살이 되면은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병들의 선병 기준도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 장병들의 선병 기준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사물종을 받은 경우를 할지라도 대학 학력자인 경우에는 입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 학력자라도 사물종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 곤란자의 경우에는 무종을 받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징병검사를 3차례에 걸쳐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경우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일 없이 바로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영주권만 얻었으면은 병역이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병역을 면제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여행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병무청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출국할 때 하고 그리고 귀국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군사 훈련 시간도 종전보다 많이 줄어든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학생 군사 훈련은요, 지금까지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년 동안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 2년 동안만 군사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 시간도 일반 대학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120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절반으로 줄인 64시간만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2학년까지 계속 군사훈련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1학년만 군사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은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64시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영 집체 훈련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학년에 한해서 열흘씩 병영 집체 훈련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6일간으로 이렇게 4일간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경우에는 6일간씩 전방부대 훈련을 하고 경계근무를 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병역법의 개정 이유를 볼 것 같으면 현행 병무행정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사회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국민생활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도모를 하고 전투력을 증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국방부 당국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하고 또 이들이 뽑게 되는 대통령 선거 날짜는 앞으로 동시에 공고가 되고 또 선거인단 수는 대충 5,278명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입법회의 7인 특별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는 대통령 선거법 시한의 내용을 정치부 하영석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제12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촉박해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법의 골격도 거의 보완돼 오는 19일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입법회의 정치관계법 심의 7인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균 제2소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법 시한을 보충 설명하는 가운데 구시 읍면을 기준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구는 1905개로 해서 5,278명의 선거인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한은 또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일과 대통령 선거일은 동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직접 유세가 금지되고 선거 공보, 신문 광고, 방송 이용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신문 광고는 3회에 걸쳐 각 일에 7개 일간지로 제한했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경우 1회 30분 이내로 1인당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는 2명의 찬조연사를 지명해서 각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각 1회씩 출연해 30분 내에 찬조연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인단 후보자나 대통령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은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히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도 금지됩니다. 한편 7인 특별위원회는 정당별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 확정됩니다. 부양 유괴범이 범행 20개월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KBS 부산방송국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윤병찬 기자 나와주세요. 네, 윤 기자입니다. 네, 이 범인의 그 범행 경위하고요. 붙잡게 된 그 동기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죠. 네, 부산시 경찰국 수사요원들에 의해서 검거된 효주양 유괴범 이원석은 지병인 자기 위장병을 고치고 남의 돈을 힘 안 들이고 가지려는 욕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강력 사건이 해결을 보게 됨으로써 부산시 경찰국은 수사의 개가를 올린 뒤에 올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아침에 원영구 부산시 경찰국장의 범인 검거 경위에 대한 발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과학적인 과학 수사의 뒷받침으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전북 김제군 궁주면 서남리 48번지에 본적을 두고 이원석이를 체포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은 끈질긴 그야말로 근성 있는 수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범인을 검거해서 자백을 받게 된 데 크게 기여한 것은 그동안 저희 경찰이 모든 사건을 취급하면서 이 효주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해 왔던 중에 마침 그 이원석의 지문과 당시 채취했던 그 유리지문과의 일치가 발견됐다는 것에 의해서 추궁 끝에 자백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효주양을 유괴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이원석이 체념한 모습으로 범행 동기를 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취재 목적이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취재 목적이니까 해봐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방위병실에 탈영해가지고요. 그래 이제 그럼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방위병을 탈영해갖고 몇 년도? 77년도에 당장 이제 살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를 한 대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뜻지 못한 차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를 밤으로만 이제 이러면 도저히 더 이상 뭐 운전을 밤에 하려니까 막 도저히 못 하겠어요. 막 자꾸만 밤에 가다 이제 막 속이 아파서 운전을 못 해가지고 잠을 자고 이러면 몇 번 이제 짐 싣고 늦게 갖다 줘가지고 막 이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고
유괴범 이원석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효주양이 다니고 있는 부산 남성국민학교 뒷문 앞에서 효주양을 납치해 부산 일라 8328호 승용차 뒷트렁크 속에 강제로 태운 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경상남북도 여러 곳에 도피로를 찾아다니면서 효주양에게 닷새 동안 우유와 빵만을 먹이면서 부모들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인질로 다니고 다니는 효주양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편지도 띄었습니다. 이같이 세상이 떠들썩할 때 고 박 대통령이 특별 담화가 발표되자 범인 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효주양을 풀어줬다고 경찰에서 순순히 진술을 했습니다. 이원석이 경찰에 검거된 것은 낡은 자가용차를 자주 훔쳐 야간에 불법 영업을 한다는 한 시민의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과범 이를 검거한 뒤 진범으로 단정한 것은 이와 공모했던 서필규 씨와 대질신문 결과 그리고 효주양 부모 앞으로 보냈던 협박 편지의 필적 감정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이원석은 2살 나이에 아버지와 사별한 뒤에 홀어머니와 외삼촌 집을 오가면서 눈치밥을 먹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범인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효주양 가족들은 모두 외출하고 가정부만이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범인 이가 검거되기까지 그동안 연인은 4만여 명의 수사요원이 동원됐었습니다. 그의 체포설에 대한 중공 당국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스 공산당 대표단을 위한 접견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부주석 이선념이 대신 참석해서 화국봉의 실각서를 짓게 했습니다. 중공 공식 보도들은 또 그리스 대표단을 위해 베푼 연회는 당 중앙 비서장 호여방이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국봉이 실각할 경우 후임 당주석 물망에 오르고 있는 호여방도 그리스 공산당 기관지 아버기와의 회견에서 문화혁명이 중공 역사상 대재난 기간이었다고 비난하고 나서 화의 실각과 호의 승진서를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중공 부회장 한염룡은 화국봉이 아직 사임하지 않고 북경에 있으나 그의 장래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친중공계 신문들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10악 일당과 문화혁명 기간 동안의 관계 때문에 화국봉이 사임을 제의했으며 최근에 있었던 당 최고 간부 회의에서 그의 사임이 합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화국봉의 정식 사임은 내년 봄에 있을 당 대회에서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국봉은 지난 76년 모택동의 뒤를 이어 당 주석이 된 다음 모택동 시대로부터 등소평 시대로 바뀌는 과도기 동안 중공 최고 권력자의 뒤를 유지해왔으나 사실은 당 부주석 등소평 체제에 눌려 실권이 없는 얼굴마담에 불과했었습니다. 당헌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초대 총재는 창당 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청에 의하여 창당 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중앙당사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여기에서 총재로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성북 지구당 위원장이신 김정례 대위원께서 총재 추대 동의안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제의에 찬성하시면 설명을 들으신 후에 전 대의원께서 열렬한 박수로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례 대의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전국 대의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들이 횃불을 지켜들고 외치는 이 창당의 함성은 민족의 새로운 진로를 밝혀 정의로운 복지사회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이며 결의의 염원을 하나로 묶어 새 역사를 창조할 우렁찬 출발의 신호입니다.
이 엄숙하고 뜻깊은 순간 저는 전진의 대열에 함께 참여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벅찬 기쁨과 감격을 금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정의당이 보람찬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듬에 있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당의 구심체로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의 옹립입니다. 생각컨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도자와 뚜렷한 지도 이념 없이는 새 시대의 주도 세력으로서 우리 민정당이 부여받은 역사적 과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국가적 난국을 이겨내고 우리 민주정의당을 잘 지도해 주실 분은 오직 전두환 대통령 각하 한 분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전 대통령 각하는 11월 사태 이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에게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해서 그 누구도 감히 타개하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 잡았을 뿐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을 수습하고 모든 분야에서 누적된 폐단을 척결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풍을 형성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던 뿌리 깊은 식민사관을 배격하고 사대적 은혜의식에서 탈피하여 민족 자주의식으로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도록 뚜렷한 민족의 지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 대통령 각하께서는 오직 구국 일념으로 조국에 몸바쳐 오셨으며 탁월한 경륜과 지도력으로 그동안 국정을 맡은 짧은 시일에도 많은 경험과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동지 여러분, 전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미 신명을 조국에 바치신 분이십니다. 일순의 영광된 자리라는 생각보다는 고민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조국을 위해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당과 조국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분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우리가 나누어 받으면서 민족의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우리 당의 총재로 모시고 받들도록 하십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염연인 통일을 위해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당의 발전을 위해 동지들의 영예를 위해 새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우리 민주정의당
총재로 모실 것을 강력히 동의합니다. 지금 김정예 대의원의 총대 추대 연설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만장의 찬동의 박수가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수락된 것을 선포합니다.